예, 430억 원대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4시간 가까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특검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요.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 부회장 지금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생애 가장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발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아직 사실 그 판사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심증이 딱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양측의 논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특검 쪽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뇌물의 이제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서 이제 예. 변론을 펼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 인멸을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예.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구속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맞서서 삼성 측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그 구속이 될 경우에 경영 공백에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 전반에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라는 이제 논리를 조금 세워서 서로 이제 팽팽하게 사실 대립하고 있어서 아마도 결과는 내일 그 아침 정도에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롯데 신동빈 회장 예. 같은 경우에도 새벽 한 4시 정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 사안은 조금 더 중대하다고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내일 새벽 아침 정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판사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정확한 설명일 것 같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3시간 40분 정도 영장 실질심사 중에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는 네. 직접 이제 대면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통상적인 신문 시간보다 길다 짧다 이렇게 판단이 좀 엇갈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구속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실 더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이제 입장이 너무나 팽팽하고 그리고 사안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온 예. 국민이 정말 어떻게 될까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조금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그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신문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제출된 기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예.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 이재용 부회장을 우선은 이제 그 유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이재용 부회장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삼성 측에서는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조희연 판사죠. 네, 법원은 서울구치소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그 대기 장소를 놓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발표할 때 사실 대기 장소가 좀 오락가락했던 게 사실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이제 그 대기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법률상에 따르면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 아니면 이제 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구속이 되면 바로 이제 수감되는 게 맞는 건데 특검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검 사무실에서 뭐 대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예외로 볼 사항은 아니다. 지금까지 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구속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구치소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구속 수감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역시 예외로 볼 게 아니라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박영수 특검팀이나 그리고 삼성 측 변호사 모두 상당히 그 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우선 그 박영수 특검팀은 피의자 신문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와 관련해서 소명했다, 충분히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우선은 이제 뇌물 공여죠. 예. 대가성을 가지고서는 무언가를 바라고 뇌물을 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연 그 뇌물을 준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있느냐라는 거를 개연성을 가지고 살펴보면 횡령도 분명히 발생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다들 보셨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물론 본안에 가서 유죄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유죄의 심증을 조금 판사에게 심어주면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특검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사실 지금까지 삼성에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제 시도했다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고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예. 해서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 쪽에서는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특검에서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해서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고 예. 우리는 핵심 참모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 예. 결국 경제나 삼성이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조의원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는데 과거에 롯데 신동빈 회장도 이제 했었고요. 네. 그리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 때도 이분이 이제 둘 다 이제 기각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제 기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요. 문영표 전 장관이라든지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다 모두 이제 구속영장을 사실 발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조희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 판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엘리트 판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는 어쨌든 구속영장이 많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예. 이재용 부회장도 형평성 입장에 따르면 형평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발부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견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앞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검과 이재용 변호사 측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우선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도와주는 도와주고. 네. 이를 대가로 해서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제 도와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 씨를 지원했다. 그렇죠. 사실 뇌물이라는 게 대가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그냥 줬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바라고 대가성이 있게 돈을 줬다라는 게 이제 특검 쪽의 논리고요. 그래야만 사실 뇌물죄가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뇌물죄 액수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예. 420억 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430억 원. 예. 그거는 이제 뇌물을 실제로 준 경우뿐만이 아니라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여를 약속한 경우에도 그 액수를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430억 원이라는 정말 역대 사상 최대 액수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횡령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횡령 부분이 또 유죄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예.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 뇌물에 대한 방어도 굉장히 잘 해야 되겠지만 예. 횡령 부분도 놓치면 안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죄 유무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구속을 할 때는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소명이 되는 겁니까? 사실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조금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검 측의 논리는 지금까지 삼성이 해온 행동을 보면 증거인멸을 많이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 쪽의 방어 논리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가 굉장히 많다. 우리는 압수수색에도 다 응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의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게 이제 삼성 쪽의 방어 논리입니다. 예. 변호인 측은 사실상 이제 강요나 이제 공갈 피해자라는 입장이죠, 삼성 측이. 그렇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공갈의 피해자라 그러면 이거는 뇌물죄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협박을 받아서 돈을 내라고 하는 공갈의 피해자인데 어떻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돈을 주겠느냐. 양립할 수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는 우리는 공갈의 피해자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 특검 측에서는 전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라 삼성이 지금까지
지원한 그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거는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죄로 봐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결과는 뭐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까지 영장실질 심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